애드혹 네트워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드혹 네트워크는 자율적으로 무선 통신이 가능한 컴퓨팅 노드들이 통신하는 그런 네트워크이다. 자율적으로 구성이 되는 네트워크이고, 노드들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토폴로지, 즉 네트워크 구성이 수시로 변하는 거죠. 그 수시로 변하는 것이 상당히 어떤 우리가 통신을 하기 때 어려움이 발생하죠. 내가 누구랑 통신하고 싶으면 그 친구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 친구가 어디 있는지는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는 네트워크이지만, 우리가 기반 구조를 안 쓰고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응용들이 있는 네트워크이고요. 또 무선 통신이다 보니까 우리가 통신할 수 있는 거리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노드들이, 우리가 참여한 노드들이 자기가 단순 단말로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라우팅 기능, 다른 노드들의 통신을 도와주는 기능까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그 애드혹 네트워크에서는 누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 노드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쓰는 기술이 플러딩이라는 통신 기술이죠. 그래서 플러딩은 우리가 애드혹 네트워크 쓸 때 가장 플러딩하는 횟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플러딩 할 경우에도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플러딩 자체의 비용을 줄이는 노력들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 플러딩 통신은 위치 기반은 아니죠. 위치를 활용하는 건 아니고,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위치 기반한 통신, 이거는 이제 GPS를 이용하는 건데, 이 GPS를 이용할 경우에는 노드들이 그 GPS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의 딜레마는 상대방의 위치를 어떻게 아냐가 이제 문제가 됐죠. 그래서 상대방의 위치를 안다고 가정하면 그쪽 방향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내더라도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쪽 방향으로만 보내면 안 갈 수도 있다. 원래는 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 얘기고, 오늘은 이런 애드혹 네트워크에서의 정보보호 시간이니까 보안 위협은 어떤 보안 위협들이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안 위협을 살펴볼 때 애드혹의 특징을 머릿속으로 잘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토폴로지가 아까처럼 변한다라는 측면, 그리고 협력 알고리즘이다. 누가 안 도와주면 안 된다라는 거고, 통신은 다중협 통신, 협력을 이용한 다중협 통신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비스 자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개 노드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중개 노드들이 협조를 안 하면 서비스가 이루어지기가 힘들겠죠. 근데 이런 노드들이 뒤에 나오겠지만 협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직면했을 때 이 노드가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는 건지는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중개 노드 협조가 중요한 거고, 협조라는 것은 정직하게 뭔가 하고 비이기적으로 자신만 오래 살겠다, 자신만 행복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이면 협조를 안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개 노드에 의해서 중개를 거부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수정해서 보낼 수도 있겠죠. 중개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을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평판 시스템이라는 것이 불가피하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써보다 보면 이 친구는 별로 협조적이지 않아. 그럼 얘는 배제하는 거예요. 얘의 도움을 안 받고 다른 친구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평판 시스템, 평판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요즘도 쓸 수 있는데 P2P 같은 거 예전에 썼으면
이제 평판들이 있죠. 이 친구는 좋은 자료만 올려놓더라. 이제 평판 높은 거, 또 속도가 빠른 거, 각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다운 받는 거죠. 그래서 평판 시스템이라는 거는 여러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보안에서도 이런 평판 시스템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 거고요. 통계 정보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라우팅, 노드 협조인데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라우팅을 할 경우에 이제 라우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목적지까지 보내야 되는데 소스에서 목적지까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그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아내는데 그걸 알아낼 때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보겠죠. 얘 어디 있니? 그럼 얘는 3공학과에 있는데 1공학과에 있다. 그러면 1공학과에 가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짓 정보, 라우팅 정보에 대한 거짓 정보들이 다른 노드에 준 정보에 대한 믿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내가 전체적인 그림을, 전체적인 망의 신재 구성을 100%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그래서 다른 노드들의 도움을 받는데 그런 노드들이 잘못된 거짓 정보를 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도 거짓 정보를 준 그런 경우에는 또다시 평판 시스템 같은 것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선을 쓰기 때문에 공개 매체이죠. 공기는 아무나 독점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무선 매체이기 때문에 도청이 좀 더 용이한 상태들이고요. 공개 매체가 유선보다 더 도청은 쉽다고 하죠. 그리고 노드들의 컴퓨팅 자원과 전원이 이제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노드에 따라서는. 근데 애동 네트워크에서 모든 노드들이 그런 건 아니고 바넷은 노드가 뭐예요? 바넷에서는 노드가 자동차예요. 그럼 자동차에서 우리가 물론 이제 간혹 우리가 그 휘발유를 아끼기 위해서 에어컨도 안 틀고 그러지만 어쨌든 자동차가 움직이면 전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원이 바넷 같은데 차량에서는 이 통신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크리티컬한 문제는 아닐 수 있죠. 우리 핸드폰처럼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서비스 거부 공격에 취약하고 어떤 현상이 공격에 의한 건지 다른 원인 때문에 발생한 건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의 비협조 원인을 한번 좀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애돔 네트워크의 처리율, 그러니까 잘 주고받는 그 비율이 되겠죠. 그 비율은 이 노드들의 정직한 협조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안 보내주면 메시지가 도달 안 하겠죠. 근데 중개 노드가 비협조적인 원인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부하가 많은 노드. 그러니까 얘는 도와주고 싶은데 현재는 다른 애들을 도와주고 있어서 못 도와주는 거죠. 그런 애들이 있고 이기적인 노드도 있어요. 노드는 충분히 협조할 능력을 배터리도 다 갖고 있고 갖고 있는데 하기 싫은 거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의적인 애들. 악의적으로 얘는 이기적인 거하고 악의적인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악의적인 노드 있고 불능 노드. 이거는 고장이 나가지고 서비스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 원인을 우리가 거기다 놓고 보면 그 주변 노드들이 얘가 이기적인 애인지 아닌지 악의적인 애인지 뭐 지금 부하가 많아서 그런 건지 불능인지는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판단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평판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평판 시스템도 내 관찰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다른 친구들의 관찰에 의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가 저 친구를 평판을 했는데 그걸 신뢰할 수가 있냐?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애동 네트워크에서는 노드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비협조적일 수 있는데 뭐 때문에 비협조적인 것은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어떤 현상만 놓고 봐서 내가 메시지 뽕 보냈는데 얘가 메시지 지금 안 보내. 그러면 얘가
이기적인 애인가, 지금 부하가 많은 건가, 배터리가 너무 적어서 못하는 건지, 뭐 고장이 난 건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조사에 의하면 뭐 10에서 40% 노드가 비효율적이면 처리율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여기다가 보안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뭔가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가장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거기까지 아니구나. 거기 좀 이따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공격자들을 조금 네트워크에서 공격자들을 분류해 보면 외부자가 있고 내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자는 현재 망을 형성하고 있는 노드는 아닌 거예요. 망을 형성하는 노드는 아닌데 그 근처에서 그 식별되지 않은 형태로 어떻게든 접근해 가지고 공격하는 애들일 수가 있죠. 몰래 가서 다른 기기 갖고 도청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외부자가 되겠고, 내부자는 그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노드죠. 노드인데 뭔가를 공격, 악의적인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후자, 내부자의 경우에는 공격자가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장치에 원격에서 불법적으로 접근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 장치를 포획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장치를 포획할 수도 있다라는 개념. 즉 뭔가 우리가 군사적으로 이런 센서 네트워크를 막 뿌려놓으면 그 뿌린 데 가서 그 센서를 내 센서로 교체할 수도 있고 그 센서에 접근해가지고 센서의 동작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누구든 이렇게 타치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 그냥 뭐 산에 뭐 이렇게 뿌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센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가서 집어가지고 거기다가 다른 형태의 어떤 코딩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포획에 대해서도 우리가 걱정을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 애드옥 네트워크가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공격의 성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크게 어떤 공격이 있냐면 라우팅 공격. 라우팅 공격은 그 라우팅 정보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정보를 준다든지 그 라우팅 정보를 주는 것을 방해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라우팅 공격. 그러니까 라우팅, 다른 사용자가 이제 통신하고 싶은 목적 노드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게 하거나 위치를 잡는 그런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 노출 공격. 노드의 위치 정보나 네트워크 형 구조를 자기가 파악해서 이제 알려주는 공격이 있고, 도청하는 공격, 트래픽 분석하는 공격, 서비스 거부 공격, 수면 박탈 공격. 이것도 서비스 거부 공격의 하나의 일종입니다. 서비스 거부 공격. 그러니까 서비스 거부 공격은 목적이 여러 개 있는데 배터리 수면. 원래는 자기가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슬립 상태로 가가지고 배터리의 그 소모를 최소화해야 돼요. 그러다가 내가 뭔가 센싱해가지고 할 일이 생기면 그때 풀 전원을 갖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딱 이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수면 상태하면 뭔가 걔한테 메시지 줘서 뭐 하게끔 자꾸 깨우는 거죠. 수면을 못하게. 이거는 서비스 공격의 인종이고, 시빌 어택이라는 게 있어요. 시빌 어택. 그래서 노드가 여러 개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한 노드가 하나의 아이디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노드를 씀으로써 혼란을 초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 사용자가 이 노드는 자기의 아이디만 쓸 수 있게끔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에는 암호 기술을 쓰면 좀 더 쉽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노드들의 그 암호 기술을 집어넣는 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노드의 특성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빌 어택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공격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이런 보안 위협들을 막기 위해서, 보안 위협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 수업은 이제 암호 기술 수업이기 때문에 암호 기술이 어떻게 쓰일까를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그 암호 기술 말고 우리가 애드옥 네트워크에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 방어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가 워치덕입니다. 워치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키고 있는 강아지. 그래서 관찰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A가 B한테 보내면 B는 C한테 보내는 것이 지금의 어떤 통신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 무선 네트워크에서는 지금 방향성이 없다고 가정하면 A가 빵 쏘면 B가 받겠죠. 그 다음에 B가 빵 쏘면 C는 받는데 모두 받아. A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A는 이웃한테 주고 나서 이웃이 제대로 중계하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찰을 통해서 뭘 하면 되겠어요? 이웃들에 대한 평판을 만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쟤는 잘 안 한다. 뭐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뭐 5번 중에 4번을 해주고 1번은 안 해. 응? 그러면 그것도 이기적인 거일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1번은. 근데 그런 것들은 얘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는 거죠. 5번을 부탁했는데 5번을 안 해. 그러면 이건 쉽게 뭔가 판단하고 걔를 안 쓰겠지만 어떨 땐 해주고 어떨 땐 안 해주면 얘의 평판을 이렇게 판단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워치덕이라는 건 내가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내 이웃이 중계하는 걸 관찰해가지고 얘가 제대로 하나 안 하나를 잘 보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뭔가 판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정행위를 발견할 때마다 카운터를 증가해서 카운트가 일정한 수 이상 증가하면 그 노드를 부정 노드로 간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문제점, 모호한 충돌 문제. 즉 관찰의 결과를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계를 못한 게 했는데 뭔가 충돌이 나거나 뭐 다른 문제 때문에 못 이루어진 건지 실제 아무것도 안 한 건지는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요. 수신자 충돌 문제. A는 C가 수신한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B가 중계한지 여부만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 A는 C가 수신한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B가 중계했는지는 여부만 알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신호 크기를 요 정도 크기로만 하면 요 정도 크기로만 해요. 요 이상 안 가게 크기로만 해. 그러면 A는 B가 중계했다고 믿죠. 왜냐하면 자기한테는 왔으니까. 근데 그게 C까지 갔다는 건 모르는 거죠. 신호의 크기를 또 보고 뭐 얘가 신호를 제대로 쐈나 안 쐈나 이런 것까지 봐야 되는 거지. 그런 걸 안 보고 그냥 메시지가 내가 수신됐다고 해서 C한테 갔다고라는 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요. 거짓 보고. 이게 이 문제네. 전력 제한 전송. 이 문제가 지금 내가 설명한 게 전력 제한. A는 수신, C는 수신 못하도록 송신 전력을 조절하는 거고요. 얘가 빵 쐈는데 이거는 실제 갔는지 안 갔는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받았는지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는데 자기는 받았다는 거 확신하지만 내가 받았기 때문에 C도 받았을 것이라고 그렇게만 믿을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이고 실제적으로는 이런 전력 제한 전송을 하게 되면 C는 실제 못 받았는데 A는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기는 그런 경우이고요. 또 공모 문제. 그러니까 얘 둘이 다 나쁜 놈이면 나한테는 줘. 그럼 나는 그 이상 안 보낼 거야. 그러면 B는 보내는데 그 이상은 또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이웃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웃하고 그 이웃이 그 다음 노드하고 뭔가 짜고 A가 주는 건 우리는 너 이상 보내지 말자 그러면 A는 늘상 그 이상 메시지가 안 가겠죠. 그리고 낮은 비율로 패킷 중개 거부. 이제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번 중에 한 2번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노드가 나쁜 놈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실제적으로도 10번 보냈을 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한 2번은 여러 가지 오류 때문에도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적은 비율로 우리가 중계를 안 하면 얘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는 이제 잘 판단이 안 쓰고요. 다른 노드에게 거짓 보고는 갑자기 어떤 얘기인지 생각이 안 납니다. 다음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치독이라는 개념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노드가 전송한 다음에 이웃 노드가 잘 중계하는지 아닌지를 보자. 그거란 얘기고. 그 다음에 패스 레이터는 이제 이런 워치독과 마찬가지 모두가 수행하는 모두가 수행하는 부정 노드 우회 기법인데 각 노드는 알고 있는 모든 다른 노드의 등급, 그러니까 평판 시스템을 도입해서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 등급을 가지고 내가 목적지까지 어떤 경로를 구했을 때 하나만 구하지 않고 여러 개의 경로를 구하면 그 경로들의 어떤 신뢰도를 따져가지고 신뢰도가 더 높은, 더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신뢰도가 더 높은 그 경로로 메시지를 보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어쨌든 경로에 대한 등급을 매겨서 그 등급이라는 건 그 경로에 포함되는 노드들이죠. 이 경로는 뭐 조재수 교수님, 정수 교수님 통해서 간다. 이 노드는 서 교수, 민 교수 통해서 간다. 근데 서 교수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뭐 그런 개념이 패스 레이터다. 그러니까 평판들을 다 해서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안이라는 게 항상 암호 기술 말고도 다양한 기술들을 써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